제가 그랬잖아요. 자, 앞으로 부동산은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이 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네. 실제로 대출 규제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네. 추가로 사실 추가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의 지역이 있는데 네. 화성시 동탄구, 그렇지. 구리, 네. 용인시 기흥구, 아, 흔히 말하는 투자 과열이 아닌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 지역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앞으로 부동산은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화성구리 이쪽은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고요. 지금 이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보증을 서서 지금 담보대출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투기 과열된 거지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생산기지 옆에 그 어떻게 보면 숙박형,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갭 투기 하시는 꼭 부동산 업자들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과열적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진짜 이제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 네. 혹은 거래를 예정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죠? 그 잔금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게 네. 아직은 이게 7월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선생님? 문제점이 일단은 뭐 삼성 만약에 삼성전자 직원이다 그러면은 담보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대출 안 다니는데 투기로 많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투기 과열로 묶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완전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아마 강경 대응이긴 한데요. 이게 원천 차단, 그러니까 부동산 갭 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실구매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구매자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민이 아니고 그 지역민 외에 투기꾼들을 아예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가 좀 다분합니다. 사실 그 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완화 기간이라 그래서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좀 넉넉히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강하게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미리 시행 예고라면 꼼수를 부리잖아요. 편법을 또 만들고 또 잔머리를 굴려서 또 다른 식으로 또 우회적으로 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부동산을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봐요. 그렇죠. 예정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든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꼼수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가 되기 위해서 아마 예정을 미리 하게 되면 주소지 옮겨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사실 부동산을 강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라는. 그렇죠. 여기 투기 과열이 되고 나서 만약에 그 공장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증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이 투기 과열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방 압력이 심해지면은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죠. 그래서 아마 과열을 잡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럼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특이한 또 문화가 있습니다. 네. 초록색 번호판을 달게 하면요. 네. 그게 마치 프리미엄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동산은 사실 마찬가지로 네. 규제 지역이 그동안 규제 지역을 묶였던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투기 지역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유입이 많이 되는 얘기잖아요. 돈을 들고 못 사서 안달이라는 얘기죠. 명품 효과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명품 효과가 모든 전 세계에 통용이 됩니다. 비쌀수록 더 가고요. 비쌀수록 더 사고 싶고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럼 사실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또 지역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서울 근교, 위성도시까지 봤을 때 좀 집값은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성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도가 오를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 과열지구 빼고는 나머지는 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규제 방법을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 두더지 잡기식이다. 그죠? 너무 당장 앞에만 좀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실적 발표하면서 성과급 논쟁이 갑자기 일어난 거지 이게 예정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노조도 갑자기 갑툭튀 나와가지고 지금 성과급 보상에 대해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갑툭튀에다가 갑툭튀로 대응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뭐 완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지금은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실이 필요한 거지 일반 병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응급실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집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시국에 문서 잡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바쁘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본인들이 주거 목적이면 상관이 없겠죠. 내가 회사 다니면서 연봉을 거기 받아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에 있겠다. 그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거 대비해서 문서를 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장기적 투자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 가치가 땅의 가치가 안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개념으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그런 그 주거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투기꾼들을 제한하기 위한 급행열차급 그런 제한이고 정책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거 쪽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직장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집을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전세나 아니면 주변에서 월세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기 과열로 묶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신점 0점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추가로 앞으로 또 집값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영광 정보 감사합니다.